최근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게임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보한 초등학생에 대해 2차 가해까지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첫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동서우 당선인들이 뼈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당선인들이 민주당 지도부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단 구성과 당직자 인선에 이어 8월 전당대회에서 호남 대표 최고위원 배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사 앞에 설치된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작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기원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결국 존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의 게임 그날의 광주를 운영하다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삭제했는데요. 해당 플랫폼에서 이 사실을 제보한 학생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5.18 44주기를 앞두고 역사 왜곡이 기승을 부리면서 5월 단체가 왜곡 게시물 근절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가면으로 쓴 물체가 상대방을 제압하면 5.18 모욕 게시물 결국 삭제라는 글이 나타납니다. 5.18을 왜곡한 게임 그날의 광주가 유포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올라온 가상현실 게임으로 이 사실을 제보한 초등학생의 이름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초등학생의 제보로 그날의 광주가 삭제된 데 불만을 품고 해당 학생을 학대 조롱하는 내용을 담아 2차 가해가 벌어진 겁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저희 의무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광주는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북한군이 광주에 잠입 활동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알린 제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공공의 감시를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5.18 재단과 광주시는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와 초등학생 학대 게임을 만든 제작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게임의 구조 자체가 은연중에 5.18에 대한 왜곡적인 시각을 외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5.18 민주화운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는 지난해 포털과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확인된 5.18 왜곡 게시물은 1,530건에 달했고 이 중 1,209건만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게임에서까지 5.18 왜곡 현상이 확인되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와 22대 총선 국회의원 전남 지역 당선자들이 국회 개원 20여일을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공개된 자리는 화기애애했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현안 토론에서는 전남 국립의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놓고 뼈있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분만 공개된 전라남도와 22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과의 예산 정책 간담회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님께 온 도민의 기대와 여망 그리고 축하의 뜻을 담아서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용록 지사님과 또 도청 관계자 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력과 또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의정활동이 정말 도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김용록 전남지사는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출생수당 도입과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당선자분들께서도 화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전라남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1시간 동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당선자는 전남 국립의대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달라며 동북권의 의구심이 반영된 듯한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김원희 목포시 국회의원은 전라남도의 발전 정책이 동북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중서부권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인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의 서삼석 의원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20여일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당선자들이 모여 진행한 첫 예산정책협의회. 이번 회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갈등 해소보다는 일단 첫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오늘부터 무안과 몽골 울란바토르 정기 노선을 취항했으며 훈누항공도 다음 달 5일부터 울란바토르에 대한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달 무안에서 중국 장가계와 연기를 오가는 국제선 정기 노선이 4년 만에 부활하는 등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교사 노동조합이 4년간의 교섭 끝에 첫 단체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지난 2020년 5월 노조가 제출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그동안 25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총 204개 항의 최종 합의를 도출해 오늘 2020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 행정 업무 경감, 교권 보호 지원, 교원과 학생 복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선 중심으로 채워진 광주 전남 당선인들이 속속 민주당 지도부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단 구성과 당직자 인선에 이어 8월 전당대회에서 호남 대표 최고위원 배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뒤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를 지낸 광주 동남갑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된 원내 부대표에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당선인과 전남 여수울 조계원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무안 출신 비례대표 서미화 당선인도 부대표로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 여당 견제는 물론 호남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기반이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선 뒤 이뤄진 민주당 당직자 개편에서도 광주 광산을 민영배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에, 광주 광산갑 박균택 당선인이 법률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호남 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기대감도 큽니다. 광주에서는 유일한 재선 민영배 의원이, 전남에서는 3선 신정훈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호남을 대표해 전북의 한병도, 전남의 서삼석,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시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호남 인사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인 호남의 대표 주자임에도 지도부 진출에는 연이어 실패하며 정치력 부재 논란을 낳았던 광주 전남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한 축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우수 청년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농식품 펀드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송 장관은 한평에 있는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 개발 업체인 긴트의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자율주행 트랙터의 시승 체험을 한 뒤 농식품 투자기금 투자를 받은 액티브키 등 청년기업 대표 등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에서 대규모 조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순 개화기에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수정 착과 불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면적은 414헥타르로 2023년 기준 전체 재배 면적 1278헥타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광양에서는 3,468농가가 연간 5,698톤의 매실을 생산하는데 이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생산량의 23%에 이릅니다. 광주시청사 앞에는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작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기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 철거냐 이전이냐를 두고 광주광역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앞에 설치된 맨디니의 작품 기원이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훼손을 이유로 눕혀둔 지 석 달 만입니다.
2005년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 당시 기증받은 작품인 이 기원을 두고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존치 여부를 고심했습니다. 천 교체에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당초 취지대로 계절별로 천을 교체할 경우 한 해 1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입니다. 높이 16.5m, 직경 18m의 거대한 작품이다 보니 시청 광장을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를 위해 유족에게 작품에 대한 처분을 광주시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작품을 현 위치에 유지하고 작품의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시해달라는 답변을 최근 보내왔습니다. 사실상 광주시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현행법상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작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처분할 수 없어 철거와 이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는 18개월에 한 번씩 천이 훼손됐을 때만 교체하는 식으로 비용을 줄이기로 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작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광주 빛고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맞이 찾아가는 문화보따리 행사에는 어르신 수십 명이 참석해 창작무용과 아코디언, 트로트 노래 등 문화공연에 열띤 호응을 보냈습니다. 광주 동구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보따리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24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목포 자연사박물관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과 전남 청소년 행복성장협의체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연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꿈 발표대회,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4개 주재관 130동의 상설 부스를 운영해 전남의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 기획단체가 수천만 원을 받고 불법 야시장을 무단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 보존회는 축제가 열린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김모 씨와 음식 판매 부스 설치 계약을 맺고 해양공원 5천만 원, 선소 유적지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8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여수시 축제지원팀이 보존회에 불법 야시장 계약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인이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돕거나 직원들의 승진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조합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과기원 교수 등 4명은 지난 2022년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는 연락을 과기원 소속 교수에게 수차례 청탁한 의혹을 받아 과기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광주과기원에 피신고인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지만 광주과기원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재심의 결과는 이번 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